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제가 원래는 저기 레벨 1이 세 과목 다 끝나고 나서 레벨 2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계획을 바꿔서 일단 그 뭐 16년도에 네 과목이 끝나게 되면은 일단 과목별로 어, 레벨 2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알려주는 이제 레벨 1의 이제 정규 과정을 공부를 하고 이론이나 뭐 설명 자료들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난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15년도가 모두 끝났고 이제 지금 현재 16년도를 지금 레벨 1 정기 설비를 하고 있고 레벨 2는 이제 문제 답만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제 복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레벨 3는 이제 전 과목을 다 그 1회, 한 회차씩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벨 3까지는 진행을 할 수는 없고 레벨 2까지는 일단 연도가 다 끝나게 되면 연도에 이제 4개의 회차가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레벨 2의 과목별 어, 문제답 위주로 과목별로 문제답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레벨 1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이제 두 문제나 세 문제나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보면은 답을 체크를 안 해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답을 고르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한번 반복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은 아마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회차에 한 과목에 20문제 있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 이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레벨 3가 이제 되면은 그때는 한 회차에 세 개의 과목을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과목별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요. 출퇴근 시간만으로도 필기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풀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또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들은 어차피 자격증 공부도 되고 실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 이 단계로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세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기설 15년 1회차 정기기능사 레벨 2 중국가점 복습해갖고 문제답 위주로 갑니다. 41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답은 1번입니다.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연선이랑 단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42번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1.8m입니다. 43번 조명기구를 배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라고 돼 있어요. 고조도. 여기서 고조도라고 딱 나오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여기는 답은 1번 직접 조명기구입니다.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하는가? 답은 4번 1.1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60A 이하 불용단 전류라는 조건, GDGN 이렇게 주어놨어요. 60m 이하의 조건에서만 1.1m, 1.1배에 견뎌야 됩니다. 44-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표주 GG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해갖고 단 전격 전류가 4A 이하인 경우이다. 여기서 이제 용단 전류를 물어보는 거죠. 용단 전류. 용단 전류는 여기서 2.1배입니다. 만약에 불용단 전류라고 하면은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단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2.1배, 불용단이라는 말이 붙으면 1.5배입니다. 여기 44번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몇 배 견디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1.1배가 되지만은 만약에 용단할 수 있다 그러면 1.35배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요. 60A 이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1.1배의 우리가 그 표에서 찾아서 답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4번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답은 1.1배, 44-1은 2.1배가 됩니다. 용단 전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5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화,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전 설비는 여기서 답은 2번밖에 없어요. 2번 달로기는 우리가 이제 DS라고도 씁니다. DS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하고 ES 같은 경우는 얼스 스위치 해갖고 그 접지 개폐기라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부릅니다. 46번 지중 전솔로의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답이 나오나요? 바로 우리가 직전 매서식, 갈로식, 암거식은 뭐예요? 우리가 지중 전솔로 시설 방식이잖아요. 트라이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답은 46번의 답은 3번 트라이식입니다. 47번 화약용 분말이 전기설부의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이, 화약류 나왔다, 그 다음에 발화, 폭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딱 든다. 그리고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 가장 알맞는 방법은, 이럴 경우는 합금캐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잘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는 거죠. 48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금속관 절단할 때 뭐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별도로 공구류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매해 공구에 대해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요겁니다. 답은 3번 파이프 커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4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미 깊이가 6.5cm 이하일 거, 6.5가 아니고 3.5입니다. 3.5cm 이하고 두께는 2mm 이상일 것.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관공사 관련된 거나 몰드, 케이블 공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50번 배전반이 분전반의 넓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mm 이상인가? 여기 이제 강판 두께인데 1.2mm 이상입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51번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 좋아한다. 배선 실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실링, 그 다음에 직접 부착.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면 벽에 부착되는 거예요. 요 기호는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직접 부착을 시설하고자 한다. 실링. 배선도에서 표시할
그린 기호로 오른 것은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실링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원형에 DL이 들어가 있으면 다운라이트 조명이 되고 CH가 들어가 있으면은 샹들리에 조명 기구가 되는 거죠. 52번. 저압 인위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보이시나요, 답이? 여기서는 4번 6.5m입니다. 53번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것은 4번 DV 전선이죠. 여기 3번 DV 전선이죠. 4번 아닙니다. 3번 DV입니다. DV. 54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전선 상호 간 이전선과 이전선이죠. 여기 보면은 6cm 이상입니다. 단위 센티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예요. 55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답은 2번 쥐꼬리 접속이죠. 56번 유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 저압 옥내 배선 공사가 아닌 것은 합금캐만 찾으면 되죠. 합금캐 합금캐 여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6번에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금속 몰드의 지지점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5m입니다.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제가 설명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58번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 값이 틀린 것은, 요거는 사실은 답이 4번인데 이제 종별 접지공사는 K식 규격이 없어졌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기본반 레벨 1 공부할 적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접시 시스템의 구분 방법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명중 물어보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빠질 게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59번 전격 전환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300A 수변전 설비 차단 용량은 몇 MVA인가?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15년 1회차 할 적에 이게 풀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시간을 비로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단락 용량, 이제 PS는 이제 단락 용량이에요. 숏서킷이라는 게 이제 S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루트 3 VIS입니다. 왜냐하면 단락 용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나와야 돼요. 단락 전류를 우리가 다시 바꾸면은 전격 차단 전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S라고 얘기하고 V는 이제 전격 전류가 돼요. 그래서 루트 3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732가 돼요. 그리고 전격 전압이 3상이고 24kV죠. 그 다음에 차단 전류는 300A, 그래서 300.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12470.7kV가 나와요. 근데 그 단위는 뭐로 물어봤어요? MVA로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MV로 물어봤으므로 kV에서 나누기 1000을 해주면은 MVA 단위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12.47 M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60번 합성 수지간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요.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몇 배라고 했어요? 1.2배죠.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다, 0.8배가 됩니다. 1.2배, 0.8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0.8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보기에 이렇게 0.8로 주어지면 여러분들 또 헷갈려요. 0.8도 있고 1.2도 있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구를 보고 접착제가
사용됐다 그러면 0.8배고 접촉체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1.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더 빠르게 갈게요. 41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4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면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4번이죠. 1.8m. 43번 조명기구를 배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답은 1번 직접 조명기구입니다.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전류 몇 배의 전류에 견뎌, 그러니까 불용단이라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가? 1.1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단이라는 조건이 이제 붙었다 그러면 1.3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1배. 44-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 G의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답은 4번 2.1배지요. 만약에 불용단이 나왔다 그러면 1.5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있기 때문에 용단이면은 2.1배, 불용단이면 1.5배.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고압 이상의 기기의 전로 수리 시 무전화 무전류 상태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한다 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답은 2번 달로기밖에 없습니다. 46번 지중전솔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트라이식. 여기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안거식, 관로 인입식, 관로식, 그 다음에 안거식 이런 것들은 다 지중전솔로 시설 방식입니다. 트라이식은 아닙니다. 47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며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은 1번 금속관 공사. 48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답은 3번 파이프 커터. 49번 합성수진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답은 3번 합성수진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 3.5cm 이하죠. 두께는 2.0mm 이상. 그러니까 2.0이 아니라 2mm 이상이에요. 50번 분전반 및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mm 이상인가? 답은 2번 1.2mm 이상. 51번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시할 그린 기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실링. 52번 저압 인입선 철도 또는 궤도를 저압이에요. 저압. 그 다음에 철도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궤도 횡단 레일 면선 몇 미터인가? 답은 4번 6.5m 이상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5m 이상,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같은 경우는 노면상에 설치할 경우는 3.0m 이상이에요. 53번 인인용 비리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답은 3번 DV. 우리가 ACSR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54번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 이상인가? 답은 3번 6cm 이상. 55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은 답은 2번 직고리 접속. 56번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 저압 옥내 배선 공사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애자 사용 공사. 위험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위험물이라는 게 이제 포괄적인 거지만은 일단은 그 둘 다 되는 거는 금속관이랑 케이블 공사예요. 어느 곳에도 다 돼요. 금속관이랑 케이블은. 근데 이제 합성수시관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애자 사용공사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4번 애자 사용공사가 되는 겁니다. 57번 금속몰드의 지지정강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5m 이하입니다. 이거 합성수지강 공사의 지지정강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1.5예요. 금속가는 2. 이거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요. 58번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 값이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 이건 안 나오죠. 종별 접지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외워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3개 쳐놓고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야 돼요. 53번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IS가 300A인 수전 설비 차단 용량은 몇 MVA인가? 이거 답은 12.47. 여기 전에 설명드렸죠. 60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광가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0.8배. 이제 반복합니다. 다시 이제 2번 반복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읽고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갈게요. 41번 몇 번? 답은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42번 문제 읽고요. 몇 번? 그렇죠. 1.8m. 답은 4번. 43번 문제 빨리 읽고요. 답은 1번 직접 조명기구. 44번 답은 몇 번이요? 답은 4번 1.1배. 44-1번 문제 읽고요. 답은 2.1배죠. 45번 문제 읽고요. 답은 달로기. 46번 문제 읽고요. 아닌 거예요. 답은 트라이시. 47번 문제 읽고요. 알맞는 것 찾는 거예요. 알맞는 것. 답은 1번 금속관공사. 48번 문제 읽고요. 답은 파이프 커터. 4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요? 답은 3번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가 아니라 3.5cm 이하입니다. 두께는 2mm 이상. 50번 문제 읽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1.2mm 이상. 51번 문제 읽고요. 답은 몇 번이세요? 3번. 52번 저압 인입선 문제 읽고요. 이제 지금쯤 막 나오셔야 돼요. 답은 4번 6.5m 이상. 53번 이인용 문제 읽고요. 이게 D가 드롭이에요. 드롭. 그래서 답은 3번. 54번 문제 읽고요. 이거 사진 없어요. 이런 것들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실제 문제 나오면은. 답은 3번 6cm 이상. 55번 문제 읽고요. 답은 2번 직거리 접속. 56번 문제 읽고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뭐예요? 답은 4번 애자 사용공사. 57번 금속몰드의 지지점. 문제 읽고요. 답은 2번 1.5.
합성수지관공사도 지지점 간 거리가 1.5고 금속관이 2라고 했죠. 2m. 그 다음에 금속 덕트나 버스 덕트는 덕트 나왔다. 그러면 3.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속 덕트랑 버스 덕트는 3m.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금속관은 1.5m.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는 0.5. 가요전선관은 1.0. 가요전선관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합성수지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알거든요. 가요전선관 막 이게 가요라는 게 플렉시블,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지지점간 거리를 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8번. 요거는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외워 놓으시고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여기 3개 딱 주어 주고.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에 시튼 접지 해 놓고서 엄한 거 하나 갖다 주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그리고 또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해당되지 않는 거 하면 또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시 시스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 해놓고 기타 설비는 빼놓고 다른 거 하나 통합 접지를 갖다 놓다던가 뭐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닌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59번 계산 쫙 해보고요. 계산기 눌러보고 문제 답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 안 풀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산업기사나 기사가도 나오는 문제예요. 기능사가도 나오고 이거는 기술사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기사나 기술사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겠지만 기능사는 대부분 공식 넣으면 다 나오는 문제. 약간 어렵다가 한 번 정도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공식만 넣으면 답이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근데 산업기사나 기사나 뭐 기술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좀 변형되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지만은 이게 몇 번씩 그 뭐 차단 전류를 계산하고 퍼센트 임피턴스가 주어져서 차단 전류 계산하고 하면서 좀 꼬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12.47입니다. 60번 몇 번? 문제 읽고 답은 4번 1.2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을 제가 돌려드릴게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철에서 저와 함께 주어진 시간에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전기 기능사만큼은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